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한번 방송을 할 테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여러분 하여튼 재미있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뭘 살펴주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 섹터를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잘 살펴보시고, 너무 성급하게 판단을 해서 이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벌든지 말든지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주식은 내 스스로가 판단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여튼 차분하게 관망도 하고 바라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조급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뇌동매매에 또 우리가 끌려다닐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목 주가를 보면은, 다른 기업 주가를 보면은 내 기업의 주가가, 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그런 주가가 막 빠지면은 사람이 상당히 좀 힘들어 하더라고. 그 멘탈이 무너집니다. 그대로 멘탈이 무너져 가지고 답답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제가 뭐 멘탈 이야기 하는데, 강한 멘탈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 무너지지 않는 그 강한 멘탈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 첫 번째 보니까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투자를 즐겨야 돼요. 즐기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성공과 실패, 이 결과론적으로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만 보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또 쉽게 포기를 하더라고요. 금방 포기합니다. 금방 또 손절하고 딴 데가 있어. 다시 또 물리는 거야. 반복되는 거죠. 절대로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정보다는 스스로의 인정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생각할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일이 잘 되었을 때는 쉽게 실패라고 결정 짓지는 않는 겁니다. 잘 안 되었다고 해가지고 실패했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멘탈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이 실패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거기에서 나와요. 사실 실패라는 것은 어떤 일을 완전히 포기하고 스스로 실패라고 결정 짓는 순간에 진짜 실패가 되기 때문에, 진짜 무너지지 않는 강한 사람은 일이 조금 안 됐다고 해가지고 실패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발판으로 더 발전해서 결국 이루고 싶은 거를 이룰 뿐입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 제가 이야기한 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뭐 실패라고 쉽게 결론 지으면서 실패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다들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할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는 인생에서 총 4번의 올림픽에 나갔어요. 그리고 그 중에 단 한 번만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를 뭐라고 부르나요?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이다, 이렇게 하겠죠. 첫 번째 올림픽에서 땄든 마지막에 땄든 우리는 그를 금메달 리스트라고 부르잖아요. 한 번만 금메달 딴 실패자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번 잘해봅시다. 그럼 삼성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소식들이 있는데, 한번 차분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 참 유명하죠. 요즘 계속 떠오르는 인물인데, 지금 보니까요, 그 인공지능 PC장이 이제 되살아나고 있어요. 되살아나다 보니까 AI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인텔, AMD, 퀄컴 등 굴지의 반도체 기업들이 일제히 대만의 컴퓨텍스 2024 여기에 이제 모인 것 같습니다. 컴퓨텍스 대만에서 뭐 괜찮은가 봐요. 대만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 TSMC 등이 있는 반도체 강국입니다. 그 젠스랑 CEO가 있죠. 엔비디아 CEO, 뭐 리사스, AMD CEO 역시 대만계예요. 대만계가 좀 똑똑한 것 같아. 보면은 아주 똑똑해요. 뭐 일도 잘하고. 이번 행사를 통해서 대만의 AI 반도체 영향력이
더 커질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4일에 개막을 앞둔 컴퓨텍스 2024에서 이날 황 CEO의 기조 연설을 이제 시작으로 신호탄을 알렸습니다. 황 CEO는 차세대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그러면서 타이페이 국립대에서 AI 시대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연설을 했어요. 황 CEO는 업계 전체가 이 블랙에어를 통해서 모든 분야에서 AI 기반의 혁신을 가속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과 국가들은 기존의 데이터 센터를 AI 팩토리로 구축하기 위해서 엔비디아랑 협력하고 있다는데 특히 대만의 선도 기업들은 AI 힘을 자사 비즈니스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 블랙에어를 빠르게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제품 블랙에어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인데요. 올해 초에 출시될 예정이죠. 그리고 직접 무대에 올라가지고 엔비디아의 주요 제품과 기술 업데이트 등을 선보였어요. 대만은 황 CEO의 고향이자 파운드리 시장을 주도하는 TSMC 나라입니다. 미국, 일본, 한국 등과 함께 반도체 강국으로 꼽히고 황 CEO 외에도 리사스 CEO, 모리스 창, TSMC 창업자, 찰스 량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창업자 등이 모두 대만 출신입니다. 이렇게 대만계 미국인 황 CEO가 지난달 26일 일찌감치 대만에 입국을 했어요. 그리고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대만 언론 중국 시보에 따르니까 황 CEO가 모리스 창 창업자, 웨이저자 TSMC CEO랑 이제 회동을 했고요. 오는 3일에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하고 비공개 만나가지고 협력 세부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컴퓨텍스는 AI PC가 각광받으면서 글로벌 PC장 약세를 딛고 아시아 최대 규모의 IT 전시회로 위상을 회복합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대만에 전폭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대만이 IT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을 해요. 엔비디아는 대만 남부의 까오슝에 AI 연구개발 센터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고 AMD 또한 아시아의 첫 R&D 센터를 대만에 설립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황 CEO를 이어서 수 CEO, 팩 겔싱어, 인텔 CEO,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 등 이 기조 연설에 나서면서 자기 회사의 기술을 선보이는 거예요. 이 겔싱어 CEO가 AI는 어디에나 있다. AI 에브리웨어 이걸 구현하는 인텔의 차세대 데이터 센터랑 클라이언트 컴퓨팅 프로세스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그가 당초에 컴퓨텍스에 참석한 뒤에 서울에서 열리는 AI 서밋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방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수 CEO는 데이터 센터에서 최종 사용자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AI와 고성능 컴퓨팅의 한계를 뛰어넘는지 소개를 하고 아몬 CEO는 차세대 PC에서 기대할 수 있는 AI 가속 경험과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 기업 중에는 SK하이닉스가 처음으로 행사에 참가를 해가지고 단독 부스를 차리고 최신 메모리 솔루션을 선보이는데요. 하이닉스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하고 HBM 그리고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죠, CXL 등 차세대 AI형 제품을 대거 전시를 했습니다. 고객사 확장과 네트워킹 강화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분의 담당 임원이 현장을 찾아서 참여업체들과 교류를 하네요. 이 밖에 슈퍼마이크로, 에이서, 에이수스, 에즈락렉, 그리고 컬러풀, 기가바이트, 잉그라시스, 이노3D, 인백텍, MSI, 펠리, 페가트론, PNY, QCT 엄청 많네. 아주 다양한 그런 엔비디아 파트너사들이 부스를 차리고 신제품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부럽네요. 보니까 진짜 부럽습니다. 대만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는지 우리는 아직까지 좀 빌빌거리고 있는데 너무나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모토로라가 외산폰의 무덤으로 통하는 한국 문을 다시 두드립니다. 중국의 레노버 산하죠. 모토로라가 신형 폴더블 스마트폰 레이저 50 울트라입니다. 이 사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걸 앞세워 가지고 한국 스마트폰 시장 공략에 나서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모토로라 스마트폰이 지난달 29일 국내 전파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 제품은 모토로라의 새 클램쉘 형태의 폴더블폰 레이저 50 울트라로 추정이 돼요. 통상 전파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1개월 전후로 출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판매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전작인 레이저 40 울트라도 국내에서 LG 헬로비전,
그 헬로우 모바일, 쿠팡 등을 통해서 판매됐는데 별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팔리지가 않아 보니까. 경쟁 제품인 삼성전자 그 갤럭시 Z 플립 5 대비 가격도 10만 정도 저렴할 뿐 이 성능하고 AS 면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중국산이기 때문에 이거 AS가 과연 잘 될까 걱정되는 거죠. 하지만 국내사와 달리 모토로라는 올해 1, 4분기 북미의 그 폴더블폰 시장에서 삼성을 제치고 선두에 오르는 등 전 세계 폴더블폰 시장에서 성장률이 1260%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력을 받은 모토로라가 신작인 레이저 50 울트라를 선보이는 거예요. 최근에 중국의 공업정보화부 전파 인증도 받은 이 제품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8S 3세대가 들어가 있고요. 6.9인치 풀 HD 6.2 발광 다이오드 OLED 화면, 165Hz 주사율에 4인치 POLED 커버 화면과 5천만화소의 듀얼 쿨먼 카메라가 있고요. 2배의 광학줌, 3200만 화소 전면 카메라 이를 제공합니다. 스펙상으로는 상당히 괜찮아요. 배터리 용량은 4000mAh고요. 유선 충전 속도는 68W, 지문인식 센서는 이번에도 측면에 달려있고 램 용량은 8, 12, 16, 18GB, 내장은 128, 256, 512, 1TB 등 이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요. 어떤 조합의 제품이 국내에 출시될지는 관심이 모아집니다. 다만 레이저 50 울트라가 국내 시장에 나온다고 해서 성공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합니다. 이 모토로라는 레노버 산하인 만큼 중국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데다가 삼성전자 수준의 통화 녹음과 간편 결제, 삼성페이가 안 되니까 불편하네 그런 게죠. 페이 결제, 하여튼 AS 등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죠. 실제 다른 중국 기업인 샤오미를 포함해서 기타 업체들의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1%에 불과해요. 시장 조사관에 보니까 2, 4분기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그 샤오미가 다시 국내 스마트폰 시장을 두드리고 있으나 갤럭시 A의 높은 장악력으로 인해서 성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는 국내에선 최고죠. 이렇다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월요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해요.